어째서 하필 한국이란 말인가? 저는 비행 스케줄을 확인하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매니저님은 아직 엘레나 씨는 한국 노선을 비행해 본 적이 없군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데 이 기회에 한번 다녀와 보세요. 라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비행이 제 운명을 크게 바꾸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루프트한자 항공의 3년차 객실 승무원 엘레나입니다. 어릴 적부터 세계를 여행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의사나 변호사로 만들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누비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루프트한자에서는 유능한 객실 승무원으로 인정받는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한국이라니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과로 문화나 복잡한 사회에 대한 뉴스 헤드라인 뿐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아시아 승객들이 요구가 많고 시끄럽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노선을 경험한 후 저는 아시아 방면 비행을 가능한 한 피하려고 했습니다. 비행 당일 저는 거울 앞에서 유니폼을 매만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 게다가 처음 가보는 한국으로 긴장과 불안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객실 승무원 여러분, 탑승이 시작됩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의 승객들이 차례로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의 승객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며 얌전히 있었습니다. 아직 이륙 전이니까 그렇겠지.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행이 시작되고 이륙 후 첫 번째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음료 카트를 밀며 각 좌석을 지날 때마다 놀라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거의 모든 승객이 감사합니다라고 영어로나 한국어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휴지나 음료수 캔을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듣던 아시아가 아니잖아. 저는 동료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비행 중반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4번 좌석의 중년 남성이 얼굴을 찡그리며 배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승객에게 다가가 물었지만 그는 영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짧은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상황은 모든 객실 승무원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30번 좌석에 있던 젊은 남성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셔츠를 입은 단정한 외모와 차분한 눈빛을 한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의대생입니다. 도와드릴게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환자에게 한국어로 몇 가지 질문을 던진 후 다시 저에게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급체인 것 같습니다. 기내 구급상자에 소화제가 있나요? 저는 순간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겼지만 서둘러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상자를 가져오는 동안 그는 계속 환자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습니다. 소화제와 함께 물을 가져가자 의대생은 환자에게 약을 먹이고 천천히 배를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확신에 찬 움직임이었습니다. 약 30분 후 환자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몇 번이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더라면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라고 합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눈과 마주친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작은 기류를 만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엘레나라고 해요. 정말 도움이 됐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비행의 남은 시간 동안 저는 몇 번이고 30번 좌석 쪽으로 시선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보냈습니다. 딱 한 번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상공에 진입한 비행기는 곧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한국행 비행이 어쩌면 제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직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세련된 건축물, 깨끗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의 공항도 훌륭하지만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분위기는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이게 내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야. 저는 공항 내부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공항 내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객실 승무원 동료들과 함께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는 동안 저는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낯익은 얼굴을 찾고 있는 것처럼,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민준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레나, 왜 그래? 뭐 찾는 거 있어? 동료 칼라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공항이 정말 멋있어서.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짐을 찾고 출구로 향하는 도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착 로비 앞에서 민준과 우연히 마주친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레나 씨.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식 억양의 영어였지만 그 목소리는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민준 씨, 여기서 만나다니 생각도 못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환자분은 이제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공항 의무실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하네요. 서울에는 얼마나 머무를 예정이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이틀뿐이에요. 다시 바로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야 해요. 왜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지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는 말을 멈추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때 동료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이 막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민주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 숲과 곳곳에 보이는 푸른 공원이 조화를 이룬 도시의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동료들은 잠들어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민준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동료들은 피곤하다며 방에서 쉬겠다고 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나 잠시 주변 좀 둘러보고 올게. 저는 칼라에게 말했습니다. 정신 나갔어? 12시간 넘게 비행했잖아. 칼라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새로운 도시에 왔는데 방에만 있는 건 아깝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호텔 근처를 산책하며 저는 서울의 첫인상을 맛보았습니다. 깨끗한 거리, 활기찬 가게들,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제가 듣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딘가 정돈되어 있고 질서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카페에 들어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영어가 통할까 걱정했지만 바리스타는 유창한 영어로 응대해 주었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며 창가에 서서 거리를 바라보는데 문득 민준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는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걸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친절일 뿐이야. 그는 의대생이고 너는 지나가는 객실 승무원일 뿐이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시 민준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넓은 서울에서 우연히 재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커피를 손에 들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우연히 작은 기념품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진열장에는 다양한 한국 전통 소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인 후 예쁜 무궁화 모양의 브로치 하나를 샀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이 여행의 기념품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낯선 도시가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서울의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간단히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인사동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한국을 볼 수 있겠구나.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인사동에 도착하자 좁은 골목길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다양한 기념품 가게와 찻집, 갤러리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기 봐, 엘레나. 전통차를 마실 수 있는 가게인가 봐. 동료가 가리킨 곳에는 운치 있는 한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 보리차와 전통 과자를 주문했습니다. 이 맛 독특하네.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저는 살짝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구수한 풍미가 조금 낯설었지만 두 모금째부터는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찻집을 나와 골목을 더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가게를 구경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특히 한지로 만든 등이나 부채가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 전통차 세트를 샀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걸었을까요? 동료들이 다리가 아프다며 주저앉았습니다. 더는 못 걷겠어. 좀 쉬었다 가자. 우리는 작은 벤치에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마시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의 패션 감각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멋지고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나 저쪽 좀 더 보고 올게. 30분 뒤에 여기서 만나자. 저는 칼라와 다른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걸으니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공방에서 장인이 붓으로 글씨를 쓰는 모습,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골목 곳곳에 피어 있는 예쁜 꽃들까지. 저는 사진을 찍으며 이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어 벤치로 돌아가려던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레나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니 역시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캐주얼한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주말이라 책을 사러 나왔었거든요. 민주는 들고 있던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어로 된 의학 서적이었습니다. 서울은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해서 놀랐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외국 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우리는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서울의 의대에 다니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꿈과 열정을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 맞다. 갑자기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겠어요.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디서 기다리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민주는 친절하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벤치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가방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놀라서 가방 안을 확인했습니다. 여권과 지갑이 없었습니다. 여권이. 저는 패닉에 빠져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까 벤치에 앉았을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언제 확인하셨어요? 민주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물을 마실 때요. 그때는 분명히 가방 안에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외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벤치에 두고 온 것일 수도 있어요. 서둘러 확인하러 가요. 민준이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벤치로 돌아갔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고 제 가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떡하죠? 여권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데.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선 진정하세요. 파출소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독일 대사관에도 연락해야 하고요. 그가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하는 동안 칼라와 다른 동료들이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엘레나, 어디 갔었어? 30분이나 지났잖아. 칼라는 불평했지만 이내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권이랑 지갑을 잃어버렸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민준이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칼라에게 설명하고 바로 행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가까운 파출소로 가요. 제가 안내할게요. 파출소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필사적으로 참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제 옆을 걸으며 때때로 괜찮아요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존재만으로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해 사정을 설명하는 동안 민주는 통역을 자처해 주었습니다.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설명을 마치자 경찰관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이 가방을 주어서 파출소에 맡겨주셨네요. 민준이 경찰관의 말을 통역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제 가방이었습니다. 여권과 지갑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마저도 그대로인 상태로.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감격해서 겨우 말했습니다. 민준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분실물을 신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외국인 물건이라면 더더욱요. 파출소를 나와 햇빛을 받으며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없었더라면 어땠을지. 이걸로 벌써 2번째네요. 그는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민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항상 나타나 준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파출소를 나와 골목길을 걷는 동안에도 제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여권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되찾는 극적인 경험을 하다니. 그리고 또다시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민준. 이제 와서는 이런 우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 오늘 당신이 없었더라면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저는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그보다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민준이 문득 물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오후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며 눈짓을 했습니다. 우리는 호텔로 돌아갈게. 너무 피곤해서. 괜찮다면 너는 더 둘러보고 와. 동료들은 피로에 지친 표정이었고 특히 여권 분실 사건으로 더욱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민준과 점심을 함께 먹을 것인가? 아니면 동료들과 호텔로 돌아갈 것인가? 괜찮아, 나중에 봐. 칼라는 손을 흔들며 다른 동료들과 함께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혼자 남겨진 순간 갑자기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민준과 단둘이 남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작은 식당을 하시는데 점심 드시고 가실래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가족 가게에 가는 것은 조금 불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준은 2번이나 저를 도와주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진짜 한국 가정식을 맛볼 기회입니다. 정말요? 괜찮을까요? 저는 조금 망설이면서도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는 외국인 손님이 오면 항상 환영하세요. 특히 독일에서 온 분이라면 더 기뻐하실 거예요. 저희 형이 독일에 유학 중이거든요. 민준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인사동의 번화한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어딘가 정겨운 분위기의 장소였습니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자 민주는 어머니의 부엌이라고 쓰인 아담한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준이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고 몇 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여러 나라의 기념품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몇몇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중년의 여성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님 모시고 왔어요. 민준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주방에서 나온 중년 여성은 앞치마를 두른 채 우리를 환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활기찬 분이셨습니다. 어머나, 우리 민준이가 친구를 데려오다니 드문 일이네. 어서 와요. 민준의 어머니가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니는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시고 이 식당을 민준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창가 테이블에 앉았고 민준의 어머니는 곧 식사 준비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민준은 저에게 한국의 식사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이라고 불리는 몇 가지 요리가 함께 나오는 것이 기본이에요. 곧 테이블은 형형색색의 좋은 향기가 나는 음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밥과 된장찌개, 불고기, 그리고 작은 접시에 담긴 시금치나물과 김치 등 여러 가지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이게 전부 저희를 위한 건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준과 그의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네, 한국의 백반 정식은 이런 느낌이에요. 다 먹을 필요는 없으니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드세요. 첫 술을 뜬 순간 저는 감동했습니다. 낯선 맛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맛이었습니다. 특히 불고기는 달고 짭짤한 맛이 밥과 잘 어울렸습니다. 김치는 처음에는 조금 맵다고 생각했지만 두 입째부터는 그 식감과 풍미에 중독되었습니다. 맛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식사 동안 민준의 어머니는 다정하게 더 먹으렴이라며 밥이나 반찬을 몇 번이고 더 주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요금이 비싸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가격이 비싸지 않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건 세트 메뉴라서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어머니의 정칭이에요. 정말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민준의 어머니는 과일과 따뜻한 녹차를 내주셨습니다. 은은한 향의 녹차는 식후 디저트로 완벽했습니다. 한국 요리 정말 훌륭하네요. 특히 이 따뜻한 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은 우리에게 특별한 문화란다. 마음을 다해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거든. 민준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저는 이 시간이 단순한 식사 이상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정, 그들의 나눔과 환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식사가 아니야. 마음을 주는 요리인 거야. 민준이 마치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가게를 나설 때 제 마음은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영혼이 채워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감사했습니다. 저는 민준과 그의 어머니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언제든지 또 오렴. 민준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거리에 나와 민준과 함께 걸으며 저는 이 낯선 도시에서 느끼는 이상한 친밀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일지도 모른다.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강은 보셨어요? 민준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아직 못 봤어요. 가이드북에는 실려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럼 지금 가볼까요?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오후 3시가 넘었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독일에 돌아가면 언제 다시 한국에 그리고 민준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네, 가보고 싶어요.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한강 근처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모든 안내 방송이 한국어와 영어로 이루어져 있어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정말 훌륭하네요. 독일보다 더 깨끗하고 정확할지도 몰라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쁘네요. 한국은 기술과 편리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려 강변공원을 걷자 넓게 펼쳐진 강과 그 양쪽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변을 자전거로 달리는 사람,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 조깅하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네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유람선을 타볼까요? 강 위에서 보는 서울도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거든요.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유람선 티켓을 사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비치는 자리에 앉아
기분 좋은 강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유람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서울의 파노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선입견이 있었어요. 시끄럽고 복잡하고 피곤한 곳일 거라고요.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 생각은 바뀌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분들은 정말 친절하고 예의 바르네요. 모르는 사람에게도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고 정이 많고 나누는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도덕심도 그렇고요. 제 여권을 찾아준 일만 봐도 알 수 있죠. 민주는 웃었습니다. 일반화하는 것은 항상 위험한 일이긴 하죠. 어느 나라에나 좋은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정과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가치관이거든요. 유람선이 남산 서울타워 앞을 지날 무렵 석양이 강물에 황금빛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아름다움에 우리는 잠시 말을 잇고 경치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오해해서 미안해요. 제가 문득 말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모르는 곳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를 갖기 마련이죠. 중요한 것은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열린 마음이에요. 엘레나 씨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의 말에 구원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항상 저를 안심시켜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 애쓰는 그의 태도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독일에 돌아가면 한국이 그리울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또 올 수 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곳을 보여드릴게요. 경주, 제주도, 부산. 한국에는 아직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다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루프트한자의 스케줄은 불규칙하고 다시 한국 노선을 담당할 수 있을 확률은 낮습니다. 민준 씨는 왜 그렇게 친절하세요? 저 같은 외국인에게.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곤란해 보이는 사람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는 말을 멈추고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엘레나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서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제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만난 지 아직 이틀밖에 안 된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품다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도 민준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를 오갔습니다. 유람선은 천천히 강을 나아갔고 서울의 야경이 하나, 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정말 예쁘네요. 민준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붉은 노을이 한강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 찍어 드릴까요?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건넸고 그는 석양을 배경으로 제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준의 사진도 찍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나가던 다른 여행객에게 부탁해서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나온 사진도 찍었습니다. 유람선 여행이 끝날 무렵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가판난간에 기대어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민준의 손이 살며시 제 손을 찾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기분 좋은 안도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이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내일 떠나시는 거죠? 민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아침 10시 비행기예요. 저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항까지 배웅해도 될까요? 그가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괜찮으세요? 수업이나 다른 약속은?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내일은 수업이 없는 날이거든요.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유람선이 선착장에 도착했고 우리는 천천히 강변공원을 걸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기온이 내려가자 저는 살짝 몸을 떨었습니다. 민주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그의 체온이 남은 재킷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내내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꿈, 가족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여행했던 곳들, 모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 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여기서 만나요. 고마워요. 정말로. 저는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살며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짧았지만 무척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일 봐요라고 말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행복감과 동시에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내일이 되면 이 모든 것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한국이라는 나라와 민준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무언가 더 크고 의미 있는 일의 시작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온 지 3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서울에서의 기억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이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한강 유람선에서 찍은 민준과 저의 사진이었습니다. 엘레나, 이번 주 스케줄 나왔어. 동료 마리아가 휴게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뉴욕, 런던. 아니, 너 또 인천행이야. 마리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란 나머지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뭐, 인천, 정말? 응, 진짜야. 근데 왜 그렇게 놀라? 보통 같은 노선이 2번 연속 걸리면 싫어하잖아. 마리아는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 그게 한국이 생각보다 좋았어서. 저는 평소와 다른 제 반응에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마리아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어?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리아에게 민준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이 감정은 너무나 새롭고 소중해서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음식이 엄청 맛있었어. 저는 적당히 얼버무렸습니다. 인천행 비행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민준에게 제가 다시 서울에 간다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에게 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외국인 중 한 명에 불과했던 걸까? 그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다다랐을 때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로비로 나선 순간 제 심장은 맺는 줄 알았습니다. 출구 앞에 민준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흰 종이가 들려 있었고 거기에는 엘레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준. 저는 그를 발견하자마자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이메일 받았어요. 답장을 안 한 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서였어요. 우리는 공항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는 지난 3주 동안 의대 시험으로 바빴다고 했습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일상과 한국이 그리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에는 이틀 있다가 돌아가는 거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짧아요. 하지만 또 올 거예요. 다른 객실 승무원들에게도 한국 노선은 인기가 많지만 다시 지원할 생각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아직 보여주지 못한 곳이 많이 있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한 번 저는 서울행 비행을 지원했고 그때마다 민준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때로는 이틀, 때로는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서울의 구석구석을 함께 누볐습니다. 궁궐의 장엄함, 한옥이 늘어선 동네의 운치, 서울타워에서 본 야경, 강남의 현대적인 모습까지 매번 새로운 곳을 보여주며 민주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6번째 방문 때였습니다. 우리는 잘 정비된 강변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거리 연애는 쉽지 않네. 제가 문득 말했습니다. 민주는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힘들지만 엘레나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한 달을 버틸 수 있어. 매번 헤어질 때가 힘들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은 잘 보이지 않는 도시의 하늘이었지만 그래도 몇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한국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민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불안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산다는 거. 하지만 내일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아요. 무리한 부탁이라는 거. 하지만 당신 없이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완전히 뒤엎는 결정이었습니다. 가족, 친구, 직업, 모든 것을 두고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두렵고 불확실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번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갈 때마다 느끼는 그 공허함, 그리고 인천에 도착할 때마다 느끼는 그 설렘. 제 마음은 이미 서울에 민준의 곁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각해 봤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나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 민준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정말? 정말이에요? 응, 진짜야. 독일에 돌아가서 전부 정리하고 회사에 사표를 내고 그리고 서울로 올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이 결정이 옳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불안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와 설렘이 있었습니다. 한국어 공부해야겠네. 저는 민준의 품에서 얼굴을 들고 웃었습니다. 제가 가르쳐 줄게요. 걱정 마세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 너머로 작아져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곧 한국으로 영원히 돌아간다는 기대감. 남은 것은 가족에게 이 결정을 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결정이 될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가장 행복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향하던 그날, 제가 그토록 불평했던 그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고마워, 민준. 저는 구름 위에서 속삭였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의 재회를 약속하며 저는 눈을 감고 서울에서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독일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는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뭐라고? 한국에서 산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독일에 돌아온 지 이틀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제 결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상대로 반응은 최악이었습니다. 엘레나,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경력도 미래도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거냐? 아버지는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그것도 만난 지 아직 몇 달도 안 된 남자를 위해서? 아빠, 민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의사가 될 사람이고 배려심 깊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고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아시아 남자라니. 아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안정된 직업과 미래를 버리려 하고 있다는 거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엘레나, 사랑이 어떤 감정인지 엄마도 안다. 하지만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다르지 않니? 알아요, 엄마. 쉽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과 민준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곳에서의 생활이 저를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여행을 좋아한다는 건 알지만 이건 여행이 아니야. 이민이라고. 영원히 여기를 떠난다는 거라고. 아버지는 좌절감에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30살이에요. 제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라고요. 저녁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제 결정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실망과 걱정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땠어요? 민준의 따뜻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예상대로야. 사실은 더 나빴어.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으니까. 민주는 이해심 있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어떠셨어?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엄청 놀라셨어요. 외국인 며느리를 기대하지는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엘레나 씨를 아주 좋아하세요. 아버지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 받아주실 거예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프랑크푸르트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풍경, 제가 자란 곳.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이제 낯선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미 제가 이곳을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항공사 인사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자는 놀랐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3주 후에는 마지막 비행을 하게 되었고 그 목적지는 다행히도 인천이었습니다. 엘레나, 정말 여기를 떠나는 거야? 오랜 동료인 칼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응, 진짜야.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다니. 너 정말 용감하다. 그녀는 부러움과 놀라움이 섞인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용기일까? 아니면 무모함일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결정이자 동시에 가장 진실한 결정이라는 것을. 몇 주 동안 저는 짐을 정리하고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밤에는 민준과 영상 통화를 하며 한국에서의 생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준은 서울 시내에 작은 원룸을 구해두었고 저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거야. 하지만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 있어. 민준이 화면 너머에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과의 송별회를 열었습니다. 모두 제 결정에 놀랐지만 응원해 주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소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행복해야 해. 가끔은 연락하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아직 제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 방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 위에는 낡은 가족 앨범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 사진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 아이는 항상 모험을 좋아했지.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5살의 저는 큰 나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를 떠나도 엄마 딸인 건 변함없어요. 자주 연락하고 휴가 때마다 돌아올게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고 있단다. 그저 네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걸.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멀리 보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가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아빠는 네 결정을 존중하마. 그 말에 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힘찬 팔이 저를 감쌌고 그 품 안에서 저는 어릴 적의 안도감을 다시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 민준이라는 남자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는 말을 흐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민준은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루프트한자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 비행 준비를 했습니다. 이틀 후에는 평범한 승객으로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겠지만 오늘이 객실 승무원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비행의 매 순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승객에게 인사하는 순간, 음료를 서비스하는 순간,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 5년간의 수많은 추억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천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내려가는 승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후 승무원실로 향했습니다. 엘레나, 정말 여기에 남는 거구나. 칼라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응, 이틀 뒤에 한번 독일에 돌아가서 짐을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영원히 여기로 올 거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선 순간 저는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출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그 옆에는 그의 부모님이 서 계셨던 것입니다. 엘레나, 민준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에요. 엘레나를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셔서. 민준의 어머니는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주어 고맙다. 민준의 어머니가 조금 서툰 영어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기뻐요. 저는 마음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항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밝은 햇살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는 민준이 있고 그의 손을 잡고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서 와, 엘레나. 여기가 이제 너의 집이야. 민준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새로운 인생으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모험이 시작되는구나. 사람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고들 하죠. 저는 민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첫 안녕하세요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인사였어요.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용기를 낸다면 놀라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낯선 땅에서 시작된 사랑이 이제는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으니까요.